마지막으로 솔루션. 그러면은 이 수치심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항상 감정은 1번이 인식입니다. 인식.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 감정도 인식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감정,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혹시 이 불편함이 수치심에서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가지면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인식해 보는 것. 나의 독립성이 존중받지 않는, 훼손되는 상황이 되면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수치심인 거고요. 공감을 못 받고 오히려 억압받으면 이 안에서 감정이 더 커지는 겁니다. 상담을 14개월째 진행 중인데 상담 선생님한테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내가 존중받지 않는 느낌. 왜 거기까지 가서 능력이 부족하니만이 내가 평가받고 부족함을 지적받아야 하나요? 그런 판단과 지적을 하는 거야말로 상담가로서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상담실에 들고 오지 마라. 자기는 제 친구나 전남친이 아니니 자기를 그런 사람들로 보지 말라며 저를 막 몰아세워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게 되면 제가 상담실 가겠냐고요. 상담실 가기 너무 싫어요. 진짜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진짜 가기 싫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 표현이었냐 아니냐를 한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바탕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 몰아붙임을 당하는 느낌에 굉장히 압도되는 건 아닐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내 탓이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그게 나의 이제 힘든 반복되는 경험인 거고 그 패턴이 상담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 이해받고 지지받고 하고 싶은 거지 더 배려하라는 조언이나 내 능력 부족하다는 지적받고 싶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과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지금 사과받을 때냐.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나를 더 지적하고 공격해야지. 이게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를 공격해도 된다. 조금 더 오픈하게끔 유도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사과받고 싶다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수치스럽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으면 너무 화가 나고 모욕감을 느낀다. 선생님은 나보고 더 공격하라는데 그렇게 나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너무 싫다. 나는 사과부터 받고 싶다고 하면은 그게 내 안정을 보장받아야지 그 다음 얘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면 좀 어디 덧나냐. 나를 통제하려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 독재자에게 스파르타 교육받는 기분이라 너무 불쾌하고 싫다. 굉장히 진솔하게 본인 감정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고 이분이 괜찮은 사람이고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고 이거를 모르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은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는 좀 갈등이 있을 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관계가 금방 해소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담가와 내담자의 관계는 사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담자가 상담가한테 사과를 요구할 때 상담가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유혹이 들어요. 내가 그냥 사과를 하고 이거를 가라앉히고 싶은 유혹. 이걸 왜 유혹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상담을 하는 이유는 갈등이 생기고 사과를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상호작용 가운데 어떤 식의 인지 패턴이 일어나고 감정의 흐름이 일어나서 이게 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사과받고 싶고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거를 잘 이해하고 다루고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사과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그게 또 사과를 요구하는 걸로 많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특히 수치심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찬찬히 하기가 어렵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덮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가는 이 패턴 지금 일어나는 이 상호작용이 사과를 요구하는 게 혹시 과거의 그런 경험을 재현하는 패턴은 아닌가?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감정 문제를 반영하는 거. 예를 들면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내담자가 상담가한테도 부모에게 느꼈던 그런 억울함을 투사하고 사과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내가 존중받지 못한 그런 미해결된 갈등을 상담가한테 사과받음으로써 인정받으려고 하는 패턴일 때는 사과를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계속 같이 헤아리면서 그 갈등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내담자와 상담 관계는 정말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관계일 뿐인데 굉장히 흔하게 특히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이 관계라는 거는 뭔가 통제력을 가지는 수단이다.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권위 있는 통제적인 사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과를 받아내는 식으로 통제력을 가지는 수단으로 사과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괴로운 건데 이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탐구를 안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치료적 과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낀 감정은 너무너무 이해가 다 되고,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수치심이 올라오는 그 부분을 잘 헤아리고 그거를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상담가라면은 사과를 요구할 때 답변을 이렇게 되돌리죠. 사과를 만약에 내가 하면 그게 이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냐. 내가 말한 게 불편하게 느껴지신 것 같은데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돌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싫죠.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얘기까지만 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짜로 어떤 대화가 일어났는지는 또 어떤 분인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MS님 채팅창 보면은 알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안다. 그래서 당장 안 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 사과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야 되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해하다 하면서 마음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더 공격하고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면 어떡하냐고 내 행동을 잘못한 걸로 지적하고 이런다. 이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상담 과정이라면은 역전이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상담가가 또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진솔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음번이 아니라 조금 쌓였을 때. 그래서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관점에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해서 계속 표현하면서 지속해가는 거를 해보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전이 같아요. 그래서 재수없어요. 역전이 같은 느낌이 드시는구나. 역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거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인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또 갈등을 어느 정도 지속한 다음에 하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생각이 아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드려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 그러면은 이 수치심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항상 감정은 1번이 인식입니다. 인식. 지금까지 쭉 사례나 이런 것들로 말씀드린 이유가 내 감정을, 내 수치심을 좀 알아차리는 데 도움되시도록. 살다 보면 항상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 감정도 인식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감정,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지? 혹시 이 불편함이 수치심에서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가지면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인식해보는 거. 도움되는 거는 나의 신체적인 반응도 좀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화끈거리지? 왜 이렇게 내가 상대방의 눈을 피하고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행동과 관련된 신체 반응과 관련된 것도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항상 강조드리는 감정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동반된 생각을 또 살펴보는 거. 나한테는 어떤 핵심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걸까? 수치심을 건드리는 핵심 생각. 그 순간에 내가 순간적으로 지나간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좀 무시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지나가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다 감정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어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 예를 들면은 아까 슈퍼마켓 경우에는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한 상황에서, 지적받는 상황에서 분명히 그걸 본 사장님은 또는 옆에 있는 손님은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이런 건 되게 무능한 거고 부족한 거고 형편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관계에서 친구가 내 카톡에 답을 안 했을 때 친구한테는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고 나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동반되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화가 나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1번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거 뭐 하면 되지 않냐? 1번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른 모든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수치심은 특히나 괴롭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찬찬히 살펴보는 과정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내 착각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 지나가거나 합리화하거나 내가 오늘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퉁쳐버리거나.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감정 인식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수용해야죠. 인식도 어렵지만 수용은 더 어렵죠. 수치심에 접근이 좀 된다면은 조금 더 구체화가 이게 이제 된다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나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또 치워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합리화하면서 억누르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또 비난하는 식으로 나는 왜 자꾸 이런 생각에 몰입이나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멈춰 있고 다 과거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못 잊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튕겨냅니다. 수용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과정이라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좀 붙드는 건데 자동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는 나는 실수했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야. 바로 이어졌다면은 거기서 조금 이렇게 멈추고 방향을 좀 돌려보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인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트는 거죠.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잡고 트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자기 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안 나가게 내가 괴롭다고 쳐내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다듬어서 유지시키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 거. 내 감정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게 수용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내 경험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과거에 연결이 자꾸 된다면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스스로를 자꾸 달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치스러운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난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수용하는 거. 쳐내지만 않아도 성공입니다. 자기연민은 부정적인 단어 느낌인데 좋은 건가요? 자기연민을 계속해도 되나요? 자기연민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오해가 많아서 나중에 한번 자기연민만 가지고 또 한번 해볼 예정인데 자기 합리화랑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자기 마음과 가까워지고 수용하게 됐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이 됐으면 이제 세 번째로 그나마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행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걸 했다가는 수치심이 자극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기 주장 욕구와 수치심이 페어링돼서 자기 주장 하고 싶을 때 수치심 때문에 억압하고 이게 악순환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수치심이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자기 주장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MS님이 사과 요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죠. 해봐야 돼요.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해봐야지 내가 나한테 집중이 되는 거야. 내가 이 마음이 있고 나도 모르게 이게 억압되면서 내 마음은 안 중요해. 내 생각은 내 욕구는 안 중요해라는 게 깔려있던 게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면 그게 먹히냐 안 먹히냐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집중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에, 나의 존재의 소중함. 그래서 주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수치심과 연결된 그 느낌이 분리가 됩니다. 해봐야지 조절이 돼요. 굉장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거 막 나의 어떤 감정, 본질적인 가치관과 관련된 주장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치면 아주 간략한 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냥 내 선호하는 거를 막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 얘기해 보고 약속 장소 정할 때도 친구 의견만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좀 얘기해 보고 이런 거. 그것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전과 달리 별로 이렇게 당기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표현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내 느낌에 또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흔히 느껴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떨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집중이 돼. 싫어하는 것 같아. 표정 굳은 것 같아. 이런 동반된 생각들 다 소중한 내 감정 인식의 소재가 됩니다. 01님이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평생을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이 정당한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지 확신이 없어서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씻는 것도 먹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본인 마음에 들게끔 해야 했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한 수치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 존재감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 괴로운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드린 거 계속 순간순간 내 감정에 집중하고 그거에 맞춰서 주장해보고,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매끄러운 게 아니고 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봐야지 조절이 되고 매끄러워지고요. 안 해보면은 더 힘들어져요. MS님 자기 주장 해봐야 된다는 게 위로고 힘이 된다. 네, 해봐야 됩니다. 상담실에서도 한 거 잘하셨고 의미가 있는 거고, 비록 수용받는 느낌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해보고 그 동반된 감정 관심 가지고 함께 그런 걸 해보는 게 일반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진짜 어려워요. 상담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근데 한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수치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을 다뤘는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른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